네, 오늘부터 이제 개편과 함께 투자텔미도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뉴스와 투자 아이디어를 텔레그램방에서 열심히 찾아 전해드리는 것은 물론 투자 뉴스와 투자 정보에 대한 두 분의 출연자들의 인사이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투자 뉴스에 우리가 베팅을 해도 되는 건지, 베팅을 한다면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텔미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며 가며 눈인사만 했었는데 이렇게 또 방송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호실 쪽에 힘입어서 시장에서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던 금융주들, 오늘도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리포트 쏟아지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금융 섹터는 계속 좋게 본다라는 코멘트가 오늘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금융주들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저희가 두 분의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오늘도 그야말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금융주들입니다. 뭐 실적, 주주 환원 정책, 밸류할 것 없이 지금 모두 다 좋은 환경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앞서 텔레그램 방을 통해 보셨다시피 금융주들은 정말 조정이 기회인 섹터인지, 그리고 금융지주사 지금 아무거나 사도 된다, 텔레그램 방에 또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과연 두 분의 출연자는 이 금융주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준 대표, 지금 금융주들의 신고가 상승 랠리 배경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시나요? 더 간다고 보고 있고요. 네. 조종이 매수 기회가 아니고 지금 바로 사야 되는 업종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연동된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어떠했는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국내 금융사들의 앞으로 주가 흐름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일본의 대표적인 은행이죠. 미쓰비시 은행이 22년 4월에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PBR 0.3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에서 고점 부분을 환산해 보면 가격적으로 2배 반이 올랐어요. 0.9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대표주인 은행주 내에서 KB금융의 흐름을 보게 되면 PBR 0.2에서 5만 5천 원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PBR 0.9까지의 가격 환산을 해보게 되면 12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가격 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PBR 0.9가 왜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의 적정 가치이냐? 우리나라의 은행주만 현재 저평가돼 있고요. 일본도, 미국도, 하다못해 중국도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PBR 기준으로 해서 0.9 수준의 밸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KB금융 지금 안 살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조금 올라와 있어요. 9만 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불과 얼마 전에 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9만 원도 12만 5천 원의 목표가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뭐 무난하게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과연 지금 사도 괜찮을까? 이게 바로 오늘 투자텔미의 첫 번째 주제인데 지금 당장 사도 된다라고 일단 김대준 대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 달 전부터 금융주 지금 사도 되냐, 금융주 하반기에도 가져가야 하나, 뭐 수없이 이 질문을 드리고 여쭤봤는데 그때 샀더라면 이라는 이 아쉬움이 좀 있는 금융주인데, 그렇다면 이지은 대표가 보기에는 금융주들 남은 모멘텀은 이제 뭐가 더 있다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정부 정책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의 반대는 여전하긴 하지만 밸류업 세제 관련된 혜택들을 좀 세분화돼서 좀 보면은 결국에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평중된 가계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내용들이 지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걸로 봤을 때 세제의 방향성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치주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상대 강도는 더욱더 강해질 거고요. 매력도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의 종목 흐름들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다, 남아있는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팔고 신한지주를 담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5거래일 동안 600억이 넘는 금액을 담았다라는 이슈였는데 일단 이런 것처럼 지금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주 환원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 이제 모멘텀들을 잘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계속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도 주주 환원에 맞춘 이런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넘어야 될 문턱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시장의 방향성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에 정부 정책 모멘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표는 지금 당장 사도 괜찮다. 조정 기다리지 말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금융주거든요. 아, 네, 그래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배당도 줍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은 항상 주식을 살 때 금융주 먼저 삽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시간을 두고 보면 금융주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우리가 금융주를 못 사는 이유는 과거 선입견 때문입니다. 금융주 올라가다 빠지고 빠졌다 올라오고 그래서 박스 내에서 흐름이라고 판단돼서 안 사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금융주가 아니다 이렇게 오늘 좀 표현을 해봤는데 서두에 이제 KB금융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시는 거예요? 금융주 내에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3대 지주사가 있긴 한데 일단 최초의 금융주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시작점을 출발했던 게 KB금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은행주 하면은 대표 종목으로 판단하는 것이 KB금융이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KB금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세차가 좀 종목 간의 희비가 좀 나타나긴 하지만 궁극으로 멀리 가고 오래 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KB금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지은 대표는 금융주 내에서 탑픽으로 보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신한지주. 신한지주. 네, 오늘 네. 좀 탄력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56,000원까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여기까지 하락이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기금이 아까도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ROE에 대해서 10%로 끌어올리고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도 50%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 또 주식 수를 상당히 줄이겠다, 감축함으로써 이제 한 주당의 이런 부분들, 이제 한 주당의 이 가치를 좀 올려주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판가름을 했을 때 지금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지주도 관련돼서 소식을 내놨어요. 근데 좀 더 매력도가 높은 건 신한지주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앞으로의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보다는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을 잘 계획한 대로 잘 끌고 가느냐가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용적으로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기금의 매수와 그리고 이번에 밝힌 내용들이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56,000원까지 내려오면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시가를 깨지 않으면 또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왜 굳이 신한지주가 강한 줄 혹시 아십니까?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레포트는 항상 나오는 내용이고요. 신한주가 강한 이유는 PBR 기준으로 해서 회복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입니다. KB금융은 지금 PBR이 0.6 수준이거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5,000원에 출발해서 125,000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0.3에 출발해서 지금 0.6 반절 올라왔습니다. 네. 반절이 기회가 그 가격이 남아 있거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PBR이 KB금융보다 조금 낮습니다. 0.5 초반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갈 여지에서의 가격 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탄력성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재료 가치가 부각되는 내용으로서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KB금융보다 더 저평가되어 그렇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분은 KB금융과 신한지주를 각각 금융주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대왕고래 관련 테마를 얘기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인 아람코와 에니가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 오늘 텔레그램 방에 많이 공유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다음 달 말 해외 IB들을 대상으로 이 투자 절차 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네, 대왕고래 테마 시장에서 정말 오래 쉬기는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코와 애니가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오늘 많이 공유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석유공사 측에서는 조만간 두 기업이 본사를 방문한 후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왕고래 테마, 아직 시장에서는 끝나지 않은 테마일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물려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과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주, 아직도 시장에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과연 존재하는 건지 기존 보유자와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 두 분의 인사이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 이 아람코와 애니가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를 움직일 만큼 정말 큰 이슈인 건가요? 네, 일단은 아마 이 관련돼서 우리가 처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가 나왔을 때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제2의 초전도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줄 알았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생각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커졌고 또 조정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실망감이 좀 있었을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이번에 이 이슈가 나옴으로써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고 또 12월 달에 시추가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투자자들이 이런 일정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달에 이제 해외 투자 은행 대상으로 한 주관자 선정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의 완전히 이젠 정말 시작이고 이 일정들에 대해서 무리 없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장에 투자자들의 마음을 올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주가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뉴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대중 대표, 네. 텔레방에 보니까 네. 대왕거래 테마는 아직까지는 단순한 테마로 좀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혹시나 앞으로 남은 일정을 봤을 때 시장에서 끝나지 않은 테마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테마라고 보시는지.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오늘 대왕거래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눌림목시, 조정시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네. 주식은 눌림목시를 기다리다가 주가가 그 가격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대왕거래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야 되고 리스크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시장 내에서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테마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면 방금 이준 대표가 언급도 해줬지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 신성델타테크가 과거에 테마로의 주가가 굉장히 화려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의 주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만 원에 출발해서요 18만 원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0만 원까지 조정을 받고 13만 원 반등 이후에 지금의 주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테마주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비교 판단해 봤을 때 최근의 고점을 찍고 2, 3개월 조정을 받고 재반등 시의 흐름이 나타날 때 한 번의 반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소한 3, 4일 또는 일주일간의 반등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반등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반전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대왕거래 관련주 중에서 가장 빠른 이제 한가스공사 대표주죠. 네. 이 흐름에서의 가격 종목의 흐름이 오늘 첫 번째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상승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시점 관심을 가져도 리스크를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의 흐름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에서의 흐름이 주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야 되고요. 관심 있으면 저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금융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부터 관심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볼 만한 테마다라고 당연합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지은 대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테마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테마라고 보세요? 저도 충분히 끝나지 않은 테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12월 달까지 변동성은 지속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또 소식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에 따른 오히려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거랑 저도 좀 비슷한데 오늘의 흐름을 내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까지의 비중은 늘리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비중
비중 안에서는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국가스공사 가장 좀 좋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피팅 밸브 관련된 기업들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한가에 갔는데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실렸고 바닥권에서 크게 강력하게 좀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세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대장주인 한국가스공사 보자라는 의견이고 여기 이제 이지은 대표는 한선 엔지니어링 추가해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왕거래 테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저희가 또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얘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 2024 올해 이제 올리브영 상반기 결산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스킨케어 탑3가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리브영의 상반기를 결산해 봤을 때 스킨 탑3에 들어가는 1위가 바로 이제 VT고요. V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리브영 탑3에 든 데 이어서 다이소에서는 현재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 안에서 얘만 못 갔었잖아요. LG생활건강 지난주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긍정적으로 투자 의견까지 매수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화장품주들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담아도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는지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표,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 빼고 아모레퍼시픽 넣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반도체 빼고 화장품 넣는 전략. 좋다라고 보세요? 모건 스탠리 의사가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난 6월 나온 레포트를 보면 삼성전자를 빼자고 하더라고요. 6월 초에. 그런데 빼고 나서 삼성전자가 움직였습니다. 아 근데 7월에 SK하이닉스 진짜 좀 많이 그거는 좀 팔았던데 맞췄죠. 외국인들이. 네. 그거는 좀 맞췄는데 그때 상황마다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석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 해석을 해드리면 저는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도 이 편중에 대한 흐름을 좀 선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강했던 화장품 관련주의 이슈는 뭐니 해도 수출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향 수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환율의 영향도 컸습니다. 미국 수출에 대한 내용들도. 그리고 주가도 일정 부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상승 피로감도 누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향 수출에 치중되었던 종목들의 흐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현금화 전략으로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의 미국향 수출이 많았던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은 현금화를 시켜주고요. 앞서 잠깐 우리 앵커가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실적 발표를 하고 바닥권에서 움직임에 진행이 되고 있는 LG생활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은 최근까지 주가가 안 움직였던 이유는 중국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을 잘못했죠. 미국의 수출 판로를 크게 열었어야 되는데 계속 중국 쪽에 힘을 치중했던 겁니다. 중국의 전반의 흐름이 최근 이제 경기 성장률 자체가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 쪽의 수출이 최근 내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진행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미국향보다는 중국향 쪽으로 치중되어지는 LG생활건강 같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지은 대표는 반도체랑 화장품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섹터를 더 선호하는지 솔직히 이게 이분법적으로 봐서 우리가 접근할 건 아니지만 이제 고른다면은 꼭 이 두 개 안에서만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을 지금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LG생활건강은 지금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성과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코스알엑스, 라네즈 너무 성과 좋았고요. 거기에 VT의 리들샷도 성과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하반기 때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를 필두로 해서 많은 대형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북미 쪽의 수출은 좀 지속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일단 특히 VT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별로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했던 사람은 그 윗단계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될지라는 그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게 저는 참 매력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올리브영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린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도 성과가 좋았고요. 하반기에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또 마케팅을 펼친다고 하니 이와 관련돼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화장품 종목들 안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북미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화장품들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는다면은 그 힌트를 기반으로 이지은 대표 뭐가 될까요? 종목. 네, 저는 VT를 이제 VT. 네, 제가 방송 전에 이재현 대표하고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화장품 잘 모릅니다, 솔직히. 아, 그래요? 기존에 이제 반도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대기실에서 얘기를 좀 나누셨군요. 네. 요즘에 이제 다이소에 가면 물건이 없답니다. 그래서 VT 종목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보고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통일로 저도 VT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두 분이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VT 얘기 들어봤고요. 혹시 가격 전략도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은 대표 그리고 김대중 대표. 일단은 네. 가격 전략은 저는 4만 원 돌파에 대한 흐름이 다시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는데 일단 실리콘2의 오늘 상승세도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VT도 지난번에 4만 원 돌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두 거래일 연속 돌파 흐름이 나와주나 했는데 이번에 좀 미끄러졌지만 오늘 상승세로 봤을 때는 저는 4만 원 돌파 흐름도 하반기까지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 그래서 길게 보실 분들은 내가 좀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4만 원 이상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4만 원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VT 주가를 보게 되면 4만 원 상단, 하단은 3만 4천 원이거든요. 네. 지금 3만 6천 원, 중간값입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중간값 수준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다. 낮게 살 필요 없이요. 주가는 움직일 때 그 방향대로의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투자 목적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도 큰 무리 없는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분석 측면에서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나쁠 게 없다. VT 두 분 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투자텔미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이 시간 이지은 대표 그리고 김대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